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고요.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은 어제 직접 현장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현장에 못 갔습니다. 예, 그냥 라이브로 유튜브로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좀 지나서 봤습니다. 좀 지나서 보셨어요? 네, 왜냐면 예. 저는 그때 이제 그 방송하고. 그러셨구나. 예.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출마 선언문은? 출마 선언문 자체는 그냥 참 똘똘하다. 똘똘하다. 예. 네, 잘 썼다. 예. 사실 뭔가 그 임팩트 있는 예. 그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참 많이 노력했구나. 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책 비전 제시는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채워나가야 할 정치적 과제로 남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비전 제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다 맞는 말씀인데요. 예. 사실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든 예. 예를 들어 홍준표 전 대표든 이제 이 잠룡들이요. 예.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비슷할 것이다. 예. 그 지금 뭐 당장 나와갖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구체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본인이 왜 내가 이 출마를 하느냐. 예. 나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 예. 이런 부분만 강한 임팩트가 있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예.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 출마를 했다, 그 임팩트 있게 봤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세 가지 부분으로 딱 나눴어요. 예. 국민 여러분, 저예요. 제가 그 윤석열입니다. 예. 이렇게 말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나 잘못 나가고 있다. 예. 결국은 그 약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약탈 정권이다.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상을 얘기했고, 약탈이라는 단어는 딱 기회에 와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권 교체 해야 합니다.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약탈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계층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국민 전체가 약탈을 예를 들면 당하고 있는 감정. 예. 감정을 그 부분을 약탈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 전당대회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는데, 다 각자가 모여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따로따로 지금 저는 부산에서 만나 뵙고, 대구에서 만나 뵙고, 대전에서 만나 뵙고 이러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비슷한 감정, 약탈이라는 감정으로 축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일단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늘 견디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앞으로는 더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게 크고 작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게 공정의 문제든 법치의 문제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든 그다음에 세금의 문제이든 다 종합적으로요. 예. 그 공정이라는 단어가 한 9번 나왔는데 가장 강렬한 단어는 약탈이라고 보셨군요. 예. 그게 결국은 일맥상통한다. 네? 그게 결국은 일맥상통한다. 공정과.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단어로 이분이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예. 근데 그게 이제 약탈이라는 단어로 딱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죠. 입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호흡이랄까요? 네. 그 대권 후보로서 이런 거는 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하고는 누구든지 다 맞을 것 같은데요. 아, 누구든지 다 맞을 것 같다. 예,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예. 그냥 36세가 아니고 136세예요. 136세다. 네, 너무나 브라이트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오랫동안 이 방송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뭐랄까 이 대사를 쓰는 거, 얘기하는 그 워딩이나 이 모든 게요. 뭐 실수하진 않죠. 정미경 최고랑도 잘 맞으십니까? 네? 정미경 최고랑도 잘 맞으십니까? 이준석 대표랑? 잘 맞죠. 왜냐하면 예. 우리는 그 방송을 서로 같이 많이 했고요. 아, 예. 서로 뭘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는 길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다 같기 때문에 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잘 맞죠.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교체가 어떤 큰 목표인 거는 맞고 그거를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어떤 중도 낙마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예. 그 송영길 대표가 처음에 언급하셨는데 뭐 없다 또 이러면서 약간 또 꼬리 자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장성철 씨도 지금 현재 뭐 파기했느니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태탕이라는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응해주는 순간 자꾸 그것만 얘기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인 게 이걸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이게 밖으로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진위가 진짜 맞는 건지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그거 확인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안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건 되게 잘했다고 봐요. 근데 어떤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면서 당내에서 플랜 B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감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떤 사태가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 출처 불명이 모른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건 맞는데 예. 예를 들어서 계속 윤석열 엑스파일이 계속 얘기가 되거나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연 이 세력들이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이 많은 세력들 지금 현재 있는 이 세력들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걸 더 초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 만약에 어느 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윤석열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 그 세력들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지금 그럼 그다음 대타가 누구냐?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옮겨 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지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저는 그 핵심이 딱 그 세력에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요. 이분들은 다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예.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와야 돼. 너무 좌고우면을 하면 안 돼요. 너무 계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에 5일 안에 일주일 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면 이준석의 시간은 사라지고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안정된 지지율로 계속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계속 나의 세력을 넓혀가야 돼요. 예. 그 나의 세력을 넓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계속 만나면서 내 식구로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
헌법에서 정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바로 사표를 내고 이게 정치를 한다는 게 정권 교체를 이제 아주 큰 어떤 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저렇게 처신해도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다 저런 식의 어떤 정글식 어떤 정치를 해도 되나? 이런 어떤 우려는 있습니다. 아니, 그 우려도 맞죠. 예. 사실 그거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예. 그 생각을 하면 그 비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뭐냐면 예. 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권 반열에 올려놓으신 분들은 국민들이세요. 예. 일부 세력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럼 국민들이 왜 국민들이 그걸 올려놨을까?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정상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정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검찰총장 하시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검찰총장을 갖다가 대권 반열에 올려놓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신 거죠. 아니 검찰총장 임기를 그냥 하라고 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끌어내리려고 했나. 예.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버린 거라니까요. 그 아까 세력 말씀하셨잖아요. 세력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저는 지지율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이제 지지율이 30% 초중반 정도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이제 앞으로 지지율 대권 선언을 사실상 했으니까 네네. 앞으로 지지율이 혹시 빠진다든가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5%까지 왔잖아요. 야권 후보 중에서는. 그러면 이게 20% 중후반과 10% 후반대로 누군가가 치고 올라온다면 네. 그러면 당내 분위기는 그래도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좀 검증이 된 사람, 정치를 오래 한 사람,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질문하시는 그 부분이요. 예. 그 부분에 이제 제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사실은 뭐라고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이제 지나가 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예. 만약에 지금 1번 타자 윤석열, 그럼 2번 타자 최재형, 그다음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가 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1번이 아니면 사람들이 2번으로 갈 수 있고요. 2번이 아니면 그다음 3번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라는 거 그 목표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뭐라고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딱 지나면 답이 예.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분명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6월 말쯤이니까 한 달 정도면 7월 말인데. 네, 저는 7월 말 정도면 예. 이제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지지율 오르고 내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딱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으로 100% 들어온다고 봅니다.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보다 더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처럼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몸이 가벼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시기가 더 쉽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당의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납니다.